오늘 낮 경기도 안성 종이상자 공장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최소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이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단한 결정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무역 분쟁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 양상을 보이면서 미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3% 안팎으로 동반 폭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 급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하루 만인 오늘 새벽 북한이 2발의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사연습은 지난해 북미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노골적으로 깨트린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부자 세습 시도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지난해의 판결을 뒤집고 세습은 무효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이번 결정을 수긍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충돌이 예상됩니다.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8호 태풍 프란시스코로 인해 열기가 더해지면서 오늘 중부지방은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경남 해안에 상륙해 남부 전 지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공장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폭발과 함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진화에 나선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민간인을 포함한 10명이 다쳤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경기도 안성 공장 화재 현장입니다. 예, 지금 뒤로 아직까지 연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불길은 아직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잔불이 보이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재는 제 뒤로 보이는 공장 지하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정제를 보관해둔 창고에서 불이 시작돼 엄청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는 지금부터 4시간여 전인 낮 1시 10분쯤 발생됐습니다. 땅을 우릴 정도의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는 신고가 빗발친 건데요. YTN이 사고 당시 모습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이는데요. 폭발 충격으로 튕겨나온 건물 잔해가 도로를 뒤덮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공장 건물은 화염에 내려앉아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곳은 종이상자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확인됐는데요. 불길이 순식간에 종이에 옮겨붙어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 여부일 텐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에 나선 소방관 1명이 순직했습니다. 발화 지점인 지하 1층으로 진입하던 순간 폭발이 일어나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 1명이 다쳤고 공장 관계자 등 민간인 9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상이라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주저앉은 공장 안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과 소방은 추가 인명피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종이상자 공장 지하 물류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근처 에어컨 공장 등으로 번지면서 공장 2개 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은 추가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바로 태풍 프란시스코가 오늘 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규슈를 지나며 세력이 약화한 상태여서 경북 내륙을 지나다가 내일 새벽쯤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태풍 상황 그리고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태풍이 오늘 밤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긴 하는데 세력이 좀 많이 약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일본 규슈를 지나며 세력이 약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규슈 내륙을 지나 남해로 진출했습니다. 오늘 밤 9시쯤에는 경남 창원 부근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자정쯤 대구 부근을 지나 내일 새벽 3시쯤 경북 안동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 데다 상륙 뒤 내륙에서 열대 저압부로 변한다 하더라도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초속 30m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상에 이어 울산과 부산, 경남 해안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등 그 밖의 영남 내륙에도 대부분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 영동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와 호우 예비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되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여름 휴가철이어서 해안가를 찾았다가 태풍 소식을 접한 피서객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문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해안가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겹쳐 해수욕장마다 피서객이 많은 상황이라서 인명피해가 걱정입니다. 태풍특보에 맞춰 해수욕장 입욕이 금지되면 절대 바다에 가까이 가선 안 됩니다. 눈으로 볼 때 아직 괜찮은 것 같다고 해변을 거닐다가는 너울성 파도가 덮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고 방파제나 해안가 바위에 올라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선 안 됩니다. 갑작스럽게 높은 파도가 일어 눈 깜짝할 사이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야영하는 경우 태풍특보 전에 미리 텐트를 걷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때를 놓쳐 태풍이 이미 가까이 왔다면 텐트와 짐을 챙기러 가지 말고 몸만 피해야 합니다. 바닷가나 항포구엔 각종 어구와 나무 상자가 많은데 강풍에 휩쓸려 날아다니는 것에 맞아 다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파라솔이나 썬베드 등 해수용 물품도 흉기로 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철거하거나 단단히 결박해놔야 합니다. 어선은 항포구 방파제 안으로 대피시켜 놓고 소형 선박은 백길이 부딪혀 파손될 수 있어서 육지로 옮겨놔야 합니다. 또 장기간 정박하는 대형 선박이라도 태풍에 닻이 끌리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해경 등 관계기관의 안내가 있으면 안전해역으로 반드시 대피해야 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양식장이 휩쓸리거나 부서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번 태풍도 경남 남해안을 지날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전에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나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에 떠 있어야 할 가두리 양식장이 모래사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온통 깨지고 부서져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그나마 바다 위에 남아있는 가두리 양식장도 뒤틀리거나 가라앉았습니다. 지난해 8월 태풍 솔릭이 쓸고 지나간 상처입니다. 3년 지나서 철화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니. 이번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양식장이 많은 경남 남해안으로 북상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양식장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물망이 약간 찢어진 곳도 강한 파도에 더 큰 구멍이 돼 양식 생물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물망과 연결된 줄을 단단히 고정하는 것도 높은 파도 속에서 파손을 막는 길입니다. 육상수조 양식장도 강풍에 대비해 시설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특히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저장해두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사료 공급은 태풍이 접근하기 전부터 태풍이 소멸해 사육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멈추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육소 주수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양식 생물에게 사료를 공급하게 되면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여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요구하게 되고 또 정상적인 소화 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수조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바닷물로 교체해줘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농촌진흥청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을 당부하면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우선 벼와 밭작물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물길의 잡초를 미리 뽑아야 합니다. 논두렁과 밭두렁 등은 단단히 흙을 다지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둡니다. 또 강풍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된 지주가 튼튼한지 점검하고 작물을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피해가 심할 경우를 대비해 주 작물을 대신해 심을 작물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기에 있는 과실은 미리 수확을 해주고 가지 같은 경우에는 잘 묶어줘서 찢어지지 않도록 유인을 해줍니다. 또 폭우로 토양 유실이 우려되는 곳은 비닐이나 집 등을 덮고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은 물길을 정비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축사는 지붕과 벽 등을 점검 보수하고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축사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대규모 가축 사육 시설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자가발전 시설을 마련하고 가축 분뇨 저장 시설과 퇴비장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태풍 피해 농가는 열흘 안에 읍면 사무소에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만 농약이나 종자 등의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2차례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4분과 5시 26분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정보당국이 이번 단거리 미사일을 지난달 25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정확한 재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직후 한미 연합연습을 비난하는 외무성 담화를 내놨습니다. 대화 의지는 변함없지만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다시 언급했는데 우리 정부는 남북미 모두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발사체 발사 직후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정부 차원에서 연합연습에 나선 한미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6.12 조미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또 미국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합동 군사 연습 중지를 약속하고도 군사적 긴장 상태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적대 행위가 위험선을 넘었다며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자신들도 물리적 수단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미국과 남한에 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 남북 북미 정상한 합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북침 연습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군사훈련이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의 무력 시위를 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지금으로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해 여지는 남겼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이 내부 결속과 주도권, 협상력 제고 차원이지만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남북미 모두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 비서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논란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 오후 회의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논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향후 전략 부분에 집중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 쟁점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노영민 실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오는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인 만큼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이며 또한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또 정서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이른바 1+1 안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6에서 8개월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추가 규제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지만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소송 사건을 맡았던 고 김지태 씨의 친일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김 씨가 친일파가 아니었고 사유재산을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강탈당한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내부에서 총질을 하고 대통령을 매도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결코 자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반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송 사기 개입 의혹 등 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다면서 공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노 실장은 고성을 주고받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미담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갖다다 보세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야당 의원들은 노 실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고 오후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 실장은 과거 주중대사 시절 벌어진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를 제대로 답하지 못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69.4%가 일본으로 여행할 생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16.2%만 일본 여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류를 비롯한 문화 예술 교류와 관광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취임 4개월을 맞는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한일 갈등의 여파와 문화예술계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이 경제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 이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일본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한국 여행 주의보를 내렸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흔히 이제 할 수 있는 그 얘기인데요. 네. 벌써 일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스팟 정보를 이미 게재를 해서 한국이 위험하다 하는 그런 지금 조치를 일부 취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관광업계라든지 국내에 타격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 그다음에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나가는 것은 지금 여행 취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8월, 9월 달 신규 예약을 놓고 보면 네.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 정도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때는 26.6%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7월 달은 아마 19% 정도로 약간 둔화가 되고 있는데 예. 근데 현장에서는 일본 현지에서는 예약 취소율, 그다음에 또 새로 신규 예약하는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예의주시하시면서도 또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지난 7월 22일 날 대통령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소비, 그다음에 국내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 또 지자체 기타 여러 경제단체들과 함께 국내 관광 휴가를 독려하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자 네네. 하는데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말 범정부적으로 저희들이 국내 관광 캠페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정말 국내에 볼 곳이 많이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관광공사 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 그다음에 주요 우리나라 포털, SNS를 통해서 정말 여름 휴가를 가볼 만한 테마별 관광 상품 그리고 관광지 추천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그런 여행 취소도 그렇고요. 또 국내에서는 지금 불매 운동,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우리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여행 주의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서 뭔가 정부에서 다른 대응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현재로서 관광 측면은 지금 민간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제 지켜보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여행 대신에 국내 관광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으로 네. 이제 저희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바가지 요금이나 안전 문제 등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서 스팟 정보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갔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국제 전시회에서 우리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전격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일본 정부의 압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아이치 이제 트리엔날레 네. 여기서 평화의 소녀상 이 전시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은 미술계뿐만 아니고 세계 문명 문화사 아마 세계사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저희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을 했고 네. 주일 한국 대사관이 외무성을 통해서 이미 항의를 전달을 했고 예. 또 저희들 주 동경문화원에서도 주최 측에 유감과 그다음에 빨리 재개를 해야 된다, 정상화를 시켜야 네네. 된다라는 의사를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주최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작가들에게 왜 이걸 중단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 상황인데 오늘에서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좀 궁색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시가 빨리 재개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세상에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네. 어느 것도 간섭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누구나 더 문명 사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변명보다는 속히 이제 원상 전시를 재개를 해서 네. 문명 국가, 문화 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일본 이 주최 측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장학께서는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문화체육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표현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 이런 사태를 봤을 때 그런 소신을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 8월 1일 제가 SNS를 통해서도 이렇게 했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화나 체육 교류는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같은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는 예.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일은 다시 일본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예. 만약 이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도 엄정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녀상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체육계 전반적으로도 보면 이 한일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일본으로 전지 훈련을 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취소하는 경우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 교류는 네, 계속돼야 문화나 된다. 체육 교류는 정치하고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 정말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 교류에 찬물을 끼얹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끝나고 마스터즈 수영 선수권 대회가 또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동호인들이 참여도 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지만 이 안에서 어떤 한일 갈등의 여파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마스터즈 대회는 이제 동호인들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84개국에서 약 6천 명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도 벌써 이제 170 이제 클럽 정도, 170개 정도 클럽에서 396명이 등록을 이미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일본 선수단을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이
안전하고 또 최선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한일 관계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한일 관계도 한일 관계지만 지금 또 남북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이제 도쿄올림픽 남북 그 단일팀 구성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나가야 될까요? 남북 관계는 항상 뭐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내년도에 도쿄 이제 올림픽에 남북 공동 진출하는 것, 예. 그다음에 2032년도에 저희들이 하계 올림픽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남북 간에 저희들이 정상도 합의를 했고, 네. 그다음에 국제 기구하고도 이미 다 이제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침 또 최근에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에 이제 우리 남북 예선대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월에 평양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북한 측이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네. 저희들은 계속해서 국제기구와 더불어서 남북 공동으로 이런 대회들을 유치하고 또 진출하는데 노력을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북한이 오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좀 고조되는 위험성이 고조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 도쿄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켜보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뭐 동경올림픽이나 그다음에 2032년도 공동 유치하는 것은 네. 뭐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도 그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연락들을 하고 있고요. 예. 착실히 잘 준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남북 관계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성과 철원 이어서 이달 네. 중순에 또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을 합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참 그것은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식에서 이제 비무장지대 그것은 국민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야말로 지난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쳐서 그다음에 우리 남북 정상,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어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관광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침 이번에 이제 파주의 그 DMZ 관광 평화의 길은 이제 9월 19일 남북 간의 군사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쪽 감시 초소 GP를 이렇게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개방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평화 관광지로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에는 7개를 더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른바 DMZ 평화의 길 10선 네. 10개의 이제 관광지 그것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2년까지 이제 주변에 관광 거점 센터도 또 안내 시설 여러 가지 관광 안내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예.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이런 뭐 관계들을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계시는데 많은 뭐 관광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또 여름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극장가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뭐 천만 영화도 우리나라가 심심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항상 영화계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네, 보통 이제 스크린 독과점 아마 이제 우리가 1,000만, 네. 뭐 1,500만 관객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과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이 어떤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되는 그렇죠. 거고 또 어떤 영화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스크린에 독과점을 피하고 상한제를 둬야 된다 네.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왜 못 보게 하느냐. 그래서 선택권에 대한 또 제한이다. 아니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현재 저희 정부에서는 스크린 상한제, 일정한 양의 상한을 두는 그 정책을 가지고 지금 법안이 국회에 지금 이렇게 계류 중에 있고 네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국회 논의 과정 중에서
이제 영화업계 또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들 또 국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서 최적의 안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더불어서 지금 협조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 때문에 질문을 여기까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문화예술체육계에도 많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또 하락하며 191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51% 하락한 1917.5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장중 한때는 아예 3년여 만에 19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오늘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700억 원, 4,4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3.21% 급락한 551.5로 장을 마쳐 지난 2015년 12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증시가 또 급락한 건 미중 무역 분쟁이 환율 시장으로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내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환율은 어제와 같은 1달러에 1215.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통화 가치 저평가와 지나친 무역 흑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준이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트리엔날레 측은 수많은 항의 때문에 소녀상이 전시된 특별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특별전 참여 작가 등은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고 다른 세계 각국 참여 작가들도 연대 성명을 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적 전시 중단 통보 사흘 만에 주최 측은 작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첫 해명을 내놨습니다. 주최 측은 3,000건이 넘는 전화와 이메일 항의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위협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료가 없어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전에 참여한 한국 작가 안세홍 씨와 일본 전시 기획자들은 그러나 충분한 해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주최 측 사무국에 중지 철회 의사와 절차적 문제를 묻는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고 아이치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一人の友人として近隣の国の人たちときちんと手を携えられるようなそうしたその共通の認識というものを持てるような努力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すごく大切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특별전뿐 아니라 아이치 트리엔날레 본전시에 참여한 세계 각국 아티스트 72명도 뜻을 모았습니다. 열린 공공장소여야 하는 전시회가 폐쇄되는 건 작품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활발한 논의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연대 성명을 냈습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의 폭력적인 전시 개입과 폐쇄로 이어진 협박 공갈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면서 자유로운 예술제의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일본 지역에 대한 여행 규제 조치 필요성이 여권에서 거론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여행 경보 관련 조치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재, 추가적 안전 문자 발송, 여행 경보 발령 등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민에게 일본 내 혐한 집회, 시위 장소의 방문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등록 교인만 10만 명에 이르는 초대형 교회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소속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의 세습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명성교회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재심에서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교단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6시간 넘는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지난해 8월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교단 총회 헌법에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명성교회가 이를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명성교회는 2015년 말 정년 퇴임한 김사만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지난 2017년 담임 목사에 취임하면서 불법 세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교회 세습 반대운동 연대 등 시민단체와 명성교회 개혁을 지지하는 교인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명성교회가 지금 강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세습이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거에서도 상당히 저희 교인들 입장에서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 있고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총회헌법 28조 6항이 유권 해석상 논란이 있음에도 재판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재판국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하나 목사 취임이 정당한 승계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교단을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김하나 담임 목사가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2년에 걸친 교단 내 논란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실종 열흘 만에 구조된 조은리 양이 길을 잃은 뒤 이동을 적게 하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구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종 기간 다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해 경찰은 조 양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조은누리 양. 어떻게 오랫동안 홀로 떨어져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경찰은 조 양이 산에서 내려온 뒤 일행을 다시 찾기 위해 올라갔다가 마지막 발견 장소에서 열흘 동안 자면서 머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산속을 헤매지 않고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체력 비축이 가능해 열흘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이 여름이어서 체온 유지가 가능했고 장맛비가 내려 주변에 물이 풍부했던 점이 생존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담 조사에서 어떻게 길을 잃게 되었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등 실종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누리 양이 가족과 헤어져 다시 산으로 올라갈 때 마주치게 되는 두 개의 갈림길 가운데 한 곳입니다. 경찰은 이 길 가운데 한 곳에서 가족과 길이 엇갈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 양이 산에서 다른 사람 등을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 양의 실종이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거기 넘어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곳인데요. 때문에 사람을 만났을 범죄가 일어나려면 일단 다른 인적 요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적 요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구조 이후 병원에서 심리 상담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조은누리 양. 경찰은 조 양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전문 상담 지원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는 쪽으로 미국 방문 절차가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가운데 약 3만 7천 명은 앞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반드시 비자를 받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입국과 관련한 절차를 일부 변경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바뀐 부분은 지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미국 입국에 앞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비자 없이도 에스타, 즉
전자여행 허가제를 이용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던 우리 국민은 약 3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지원국 등 특정 국가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무비자 입국 제한 특정 국가에 북한을 포함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의 무비자 입국 제한 대상 국가는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였고 이번에 북한이 추가됐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방문 경력이 있다고 해도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가운데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긴급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YTN 취재진이 일본 현지를 찾아 일본의 양심적 지성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지성에게 듣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 등을 만났습니다.現在のような、状況になっているのは大変残念に思っています。この問題が被害者の人権回復という本質から離れて、経済戦争とか外交ゲームというものに変質していったことはとても残念だと思います。日本はですね、非常に加害責任について真正面から向き合うという取り組みは非常に弱かったと思います。日本の国民というのは非常に主人公意識が弱いです。市民や国民が主人公なんで、場合によればそういう政権をやっぱり、市民が変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ですね。日本自身がアジア諸国からですね、孤立をしていくそういうことになると思っております。平和憲法、それから憲法9条、これは日本だけ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だからおろそかに憲法を変えようではなくて、やはりその犠牲の上に私たちが手にした憲法は大事にしていく、それを維持していく。원래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今まで日本政府と企業が放置してきた強制動員の問題について、原告だけではなく全ての被害者を救済する方法を日本と韓国の政府と国民が考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指し示した判決だと思います。식민 지배 전쟁 하에 그 피해 문제는 65년의 한일 조약으로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私は国家間の協定によって個人のその損害賠償請求権を消滅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と考えてますし、この考え方は国際人権法上の今常識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인권이라든지 인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시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은 다시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데, やっぱり当事者抜きの解決はダメだってことですね。当事者が納得するような解決をすべきだと。で、そうだとすれば当事者の意見をやっぱり聞かなきゃいけない。誰がそれを代弁するのか、事実を明らかにするのか。ごめんなさい。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6.8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태풍의 앞자리에서 뜨거운 열기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태풍은 부산 남동쪽 약 95km 부근 해상에서 남해안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영남 해안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금정구에는 시간당 36.5mm, 경주와 울산에도 시간당 25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남 해안 지역에 이어서 경북 해안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남해 동부 전해상과 동해 남부 전해상에도 태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태풍은 오늘 밤 늦게 경남 창원 부근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자정 무렵 대구를 지나서 내일 새벽 3시쯤에는 경북 안동 부근에서 열대 저압보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내륙에서 소멸해도 비바람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서쪽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초속 30m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